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쉬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4번 문제.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죠. 34번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먼저 문장의 기둥을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이 길죠. 여기까지인데 주어는 nature가 주어고요. nature를 주어라는 동사 한 단어로 누구냐라고 하면 is가 동사겠죠. 이 부분은 삽입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구문이 하나 들어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 나중에 추가시키면 됩니다. 큰 틀을 보시면 미술품의 그 가치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속성이에요? 독립적이고 shifting, 가변적인, 변화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자, 이 속성은 바꿔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아니라 shifting,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품의 가치라는 것은 가변적인 속성이 있다. 그 얘기는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고 not constant, 말 그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가치일 뿐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의존적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겠어요? independent, 하지 않다. 독립적이지가 않다.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그 미술품 가치의 그 속성,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그 속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미술품 수집가의 마음속에서 uppermost, 가장 최상위에 있다. 가장 최상위에 중요한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속성이다. 그 얘기예요.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술품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것을 따지는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뭐뭐이든 아니든 그 미술품 수집가가 자신을 위해서 그 미술품을 사는 것이든 또는 대표로서 as the representative, 어떤 기관의 대표자로서 미술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개인을 위해 사든 대표자로서 사든, 여하튼 미술품 수집가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미술품의 가치의 속성으로서는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곳에 중요한 변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속성의 내용이다. 그 얘기고요. 어떤 예술품을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 미술 역사의 한 부분을 획득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건 이제 그 예술품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했을 때의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예술품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예술품을 본인이 획득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미술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는 it is acquiring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게 된다. 그 예술품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을 때는, 잘못 평가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돼버리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That is, 즉 beyond, 뭐뭐를 뛰어넘는 nothing을 acquiring 하는 거다. 이런 구조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as a cat or a souvenir, 고양이 한 마리 또는 어떤 souvenir 하면은 뭡니까? 기념품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양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 기념품이라는 게 한 개인의 기념품이죠. 그 사람한테는 기념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고양이든 기념품이든 뭐 같은 급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술품의 가치가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면 기껏해야 뭐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일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뛰어넘는 그 어떤 거를 acquiring 하는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미술품을 구매를 할 때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주고 산 거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너한테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 가치를 컨스턴트한 것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뒤에 히스토리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이란 얘기예요. 정말 어떤 역사적인 뭔가에 대한 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장 얘기를 보시면은요, in signing his check, 이게 수표에 서명을 할 때, 그렇죠, 미술품을 구매를 할 때 수표를 제출하면서 뒤에 자기의 서명을 하고 주면 그 미술품을 건네주겠죠. 미술품을 구매를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미술품 수집가는 자신의 믿음을 assert 합니다. assert라는 게 원래 단언하는 겁니다. 이렇다. 나는 이 미술품의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하고 확언하는 거죠. 여기서의 assert란 단어는 뒤에 보면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서 affirms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자, 그 미술품 수집가는 자신의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예술 작품이 미래에도 분명히 일정 가치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돈을 내는 겁니다. 내가 재벌이라서 50억짜리 어떤 예술품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모두 함께 있는 겁니까? 현재의 이 미술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미술품이 50년, 100년이 돼도 미술계에 있어서의 일정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 사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 확신하는 겁니까? 자신의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believe, his belief in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죠. 그 작품의, 내가 구매한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 내가 구매한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니까 거액을 주고 돈을 사는 겁니다. 자, 뭐로서의 미래의 존재성이겠어요?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미술 전체에 의해서 달성되어진 상당한 지점으로서의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수표 뒤에 서명을 하는 거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에 관한 겁니까? 우리가 미술품을 살 때 현재의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치 양쪽 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서명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죠. 하지만 역사는 그 어떤 것에든 열려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역사는 그 어떤 것에든 열려있다. 그 얘기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그리고 그 선택되어진 그림이나 조각품의 메릿이 주어겠죠. 메릿이 장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의 메릿을 얘기해 보세요 할 때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봐라. 같은 얘기겠죠? 자, 그 선택되어진 그림이든 또는 조각이든 구매한 것이 그림이든 조각품이든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at best, 기껏해야 only the validation of 따따따에 대한 validation을 가질 뿐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validation이란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요거의 형용사는 valid, 앞부분이에요. valid 하면은 타당한, 근거 있는 또는 법을 얘기할 경우에는 유효한. 이거의 동사가 validate 하면은 동사니까 뭔가를 유효하다. 뭔가를 유효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validation이라고 하면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확인 또는 평가라는 뜻이 있어요. The validation of a present day consensus. 현재의 합의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그 얘기겠죠.
현대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엄청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판단이 그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미적 합의에 대한 유효화, 맞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구매한 그림이나 조각품의 그 가치가 말 그대로 현재의 합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라면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수표에 서명을 할 때 그 사람은 모두 확언하고 있으니까 서명을 하는 거다.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도 확인을 하는 거란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그 한계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앞에서 얘기한 오늘날의 합의. 오늘날의 합의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날의 합의라는 것은 over 하면은 almost의 뜻이에요. almost. 거의 확실하다. 미래지향적이니까 투부정사 형태로 썼죠. to be displaced. displace가 대체하다는 뜻이고요. be displaced.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거의 확실하게 이러한 합의는 대체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날 어떤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되어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되어도 유한성, 컨스턴트 하지가 않다 그랬죠. 쉬프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to be displaced, 거의 확실하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마치 뭐에서처럼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여기서의 others라는 것은 다른 합의들이 have been 하고 나서 아무 말이 없죠. 어떤 말이 생략됐겠어요? have been displaced.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생략된 거죠. Others have been displaced in the past. 과거에 다른 여러 가지 합의들이 그동안 다른 내용에 의해서 대체되어져 왔죠. 그간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랬듯이 앞에서 언급한 현재의 이러한 합의도 사실은 거의 확실하게 대체될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in the last analysis 써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마지막 분석에서란 뜻인데 결국에는 이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committing himself to painting 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commit A to B 하면은 A를 B에 바치다, A를 B에 헌신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그림에 himself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술품 수집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술품 수집가가 어떤 그림 하나에 헌신하는 것은 이라고 EBS 그 해석지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걸고 그 그림을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서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 자신을 걸고 어떤 그림에 헌신하는 것은, 내 자신을 걸고 그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미술품 수집가 자신의 행동이다. 그게 뭡니까? 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Through it, 그것을 통해 그는, 미술품 수집가는 용감하게 확언하는 거다. 뭐뭐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죠. 자, 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His aesthetic judgment, 그의 미적인 판단, 현재의 그의 미적인 판단, 그 미적인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그의 미적인 판단, 나의 현재의 미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는 이거는 50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현재의 판단을 확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 뒤에 the conviction, 확신, 이러이러한 내용의 확신도 확인해 주는 거다. 확언하는 거다.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보라색으로 표현했던 이 부분의 내용이겠죠. 보라색 칠한 부분,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미술품 수집가가 수표 뒤에 서명을 하고 거액을 들여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신의 미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본인은 확신을 하니까 내 자신을 내걸고 작품을 사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미술품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현재의 가치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미술사에서 일정한 자리매김의 가치를 지닌 그런 미술품일 거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거액을 현재 들여서 구매를 하는 거겠죠.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확신의 내용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연상을 할 때는요, 이게 예문에 설득당하면 안 돼요. 예문에 설득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를 고를 때 학생들 중에 뭐 3번도 맞지 않냐, 1번도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옳은 내용 고르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옳은 내용 고르기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말 고르기 대회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옳은 얘기,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얘기, 예문 5개를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제진이라면 어디에 빈칸 치겠어요? 학생이 이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제대로 판단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해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빈칸 처리하겠죠. 앞뒤 맥락과 관계없는 내용을 갑자기 빈칸 처리해버리면 그 빈칸 문제를 낸 선생님을 그 다음 시험 볼 때 안 불러요. 물론 출제진들 그 그룹군에서 그 문제를 수능 문제로 선택하지도 않겠지만 반드시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라면 본문 속에서 했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내용일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까 빈칸에서 얘기했던 미래의 존재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은 future presence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그게 몇 번이겠어요? 그게 바로 1번이겠죠. 어떤 확신이겠어요? 예측할 수 있다라는 확신. Where art is going. 미술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현재의 가치만 평가해서 거액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작품은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도 그 예술적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을 거다. 일정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문을 해석해 보면, 밑에 보면, 그 작품 이면의 그 예술가가 신뢰할 수 있다. 2번의 내용이고요. 그 예술 작품은 그의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4번은 그의 선택이 즉각적인 이익에 이를 것이다. 5번은 그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은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다. 아름다운 얘기 많이 써놨어요. 그렇죠? 하지만 논리적 연결고리는 전혀 없죠. 논리적 연결고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할 때는 그렇죠? 현재의 합의일 뿐인 액수에 돈을 걸진 않아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미래의 존재성이라고 했었죠. 미래의 존재성, 일정 자리매김을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as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반드시 반영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겠죠. 자, 답은 그래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문법적인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 부분이 삽입된 표현이었죠?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원천에서 유래되었던 이라고 할 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의 미적인 판단, 그의 미적인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어디에서 유래되었든 할 때 여기서 whatever source라고 했으니까 whatever가 sourc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양보의 절을 이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데 복잡하게는 명사의 source를 꾸며주고 있고요. 양보의 내용을 이끌고 있고 조동사 may,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조동사 may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였겠구나. 이걸 굳이 전환시키자면 from no matter what source it may be derived.
그 미적인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된 곳이 어디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구조였던 것이 이런 식으로 축약되어서 삽입된 표현으로서 쓰인 거겠죠. 뭐 요거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4번 지문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한 문장씩 의미를 확인해 보시고요. 문법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독해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